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저는 목요일에 수능을 보고 왔고요. 오늘 이렇게 수능 후기를 찍고자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꾸미는 것도 다 까먹고 지금 머리 만지는 것도 다 까먹어서 앞머리도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지금 렌즈도 없어서 안경을 쓰느라 조명이 지금 눈에 이렇게 담기거든요. 최대한 안 담기게 찍을 테니까 그거 좀 조금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정말 따끈따끈한 수능 후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2024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이번 수능은 되게 변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갑자기. 사실 6월, 9월이 다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모의고사가 6월, 9월 수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6월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갑자기 그게 내려졌죠. 킬러 배제하라는 그런 말로 인해 정말 모두가 놀랍게도 움직였고, 그렇게 저희는 다 5개월인가요? 킬러가 배제된 시험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걸 5개월 동안 알아서 준비를 해서 수능을 본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수능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놀랍게도 이게 제가 받은 수험표인데요. 어디까지 보여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짝수형을 받았고요. 짝수형을 받았을 때 해야 될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멘탈 관리였습니다. 어차피 수험생 그 40만 명 중에 절반은 짝수다.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다른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멘탈을 잡았던 것 같아요. 6시 20분쯤 일어나서 어제 짐 싸놨던 거, 빠뜨린 거 없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해보고 제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요. 히터를 좀만 켜놔도 바로 뜨겁고 더워지더라고요. 근데 제 자리가 히터 바람이 바로 직방으로 때리는 자리여가지고 막 바람이 막 이렇게 바람을 막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숨 막힌다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히터 막 조절하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8시 10분이 되면은 그 안내 방송이 울리는데 안내 방송 스피커 음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정말 되게 사람을 되게 놀라고 긴장하게 만들 만큼 안내 방송 스피커 음량이 정말 되게 짱짱해서 사람의 긴장을 더 키웠던 것 같고, 그렇게 8시 10분이 되니까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선생님, 감독관이죠? 감독관 두 분이 들어오셔서 시험 금지 반입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걸 굉장히 강요하셨고, 컴사랑 수능 샤프입니다. 올해 수능 샤프는요, 짜잔, 노란색. 저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예뻐서. 감독관 두 분 중 한 분이 국어 교사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본인이 국어 교사여서 국어의 기운을 주겠다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준비령이 치고 그때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필적 확인란 작성하고 그런 거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본령이 울립니다. 바로 그냥 전투적으로 들어가는데 선택 과목부터 들어갔습니다. 엄매를 푸는데 조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약간 막히고 답 어딨지? 그랬던 문제가 꽤 있었고, 그리고 엄매에서 그 제시문 거 있잖아요. 보통은 진짜 제가 국어 사설을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되게 가장 많이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약간 용언의 활용형 관련해서 그렇게 품사, 용언 관련해서 나오는 거, 아니면 합성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합성어, 파생어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약간 좀 많이 봤던 그런 주제가 있는데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사설을 많이 안 푼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훈민정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기본자, 소출자, 종성자? 거기서 저는 되게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답을 고르는데 좀 오래 걸렸고, 그렇다고 매체도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선택 과목을 풀고 독서론에 가서 독서론 빨리 풀자 해가지고 독서론도 후다닥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문학이 역시 예상대로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킬러가 배제가 돼서 사실 문학 지문 자체는 뭐 난이도 있는 지문은 아닌데 이제 문제를 엄청 추론하게끔 낸 거예요. 정말 문학의 독서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문학의 문제가 진짜 추론을 요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레전드 지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수필이거든요. 이거 수필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이게 말장난이 장난이 아닌 근데 말장난을 정말 장난 없이 저 말장난을 정말 장난 가득하게 담아놓은 그런 수필을 진짜 누가 골랐는지 와 뭐지? 있는 게 병이 있지 않는 건 병이 아니고 과연 뭐 그럴까? 잊으면 안 될 것을 잊는 거는 뭐고 잊어서는 안 진짜 그냥 읽다가 내가 지금 뭘 읽는 거지? 다시 처음부터 못 잡겠다. 그냥 또 시간 없으니까 바로 그냥 문제 들어갔다가 다시 또 지문으로 왔다가 그냥 근데 그렇게 복합 갈래로 내시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고전 산문이 조금 예측 가능한 그런 작품이 나와가지고 고전 산문 하나 쉬웠다? 그래도 익숙했다. 나머지는 조금 추론을 요하는 문제가 깔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수능이 아무래도 요즘에 뭔가를 반영을 해서 내는지 비문학에서 그 선거 지문이 나왔는데 약간 이거는 조금 내년에 유권자가 되는 그런 05년생을 생각하고 선거 지문을 낸 것 같기도 해요. 경계하라고 그런 걸 뭔가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네 내년에 처음 선거하는데 그런 선거 예측하는 보도에 휘말려서 선거하지 말아라. 막 이런 느낌처럼 저는 느껴져서 되게 시의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노력을 가장 많이 했던 과목인데 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실력을 요하는 것 같았어요. 문제가. 제 실력을 약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막 말리면서 그냥 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채점하면 좀 많이 예상 외로 틀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저는 국어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도 그냥 내가 정말 포기하는 순간은 종치는 그 순간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펜을 잡고 정말 종이 울릴 때까지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보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행동 강령 만들어놨던 그 노트를 쭉 읽었어요. 제가 수학에서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제가 짧으면 자신감 얻고 길면 길다고 쫄지 마.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원별로 다 그냥 10분 내로 제가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간략하게만 진짜 중요하고 간략한 것만 딱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를 10분 동안 읽었습니다. 물론 화장실도 갔다 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수학이 사실 제일 큰 문제죠. 킬러 문항 배제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과목인데 네, 확실히 딱 눈으로 봤을 때 와 이거 킬러다 하는 그런 문제는 안 보였어요. 물론 지금 제가 뉴스에 보면은 정답률 1.5% 22번인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킬러처럼 안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1.5%짜리 킬러라고 하네요. 저도 그럼 틀린 거겠죠? 그렇게 근데 수학은 제가 딱 봤을 때 연계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EBS에서 제가 이거 나올겠다 하는 싶은 문제도 나왔고 6월, 9월 반영에서도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연계가 된 문제는 확실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된 거를 알았음에도 접근이 힘들었고 근데 이게 킬러가 배제가 되고 예상대로 준킬러 밭이었습니다. 준킬러로 그냥 깔려가지고 저같이 수학이 좀 뭐랄까 못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그런 중위권 내지 중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필요한 시험이었는데요. 어떤 판단력이냐? 내가 이 문제를 건드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런 판단력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건드리기만 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지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점심을 저희 군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은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식실에서 이제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먹었냐?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맛있었어요. 진짜 급식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메뉴가 되게 다양한 게 구성이 됐어요. 갈비탕, 샤인머스켓, 어떤 떡, 그 다음에 포도주스
그리고 뭐 밥, 반찬 이렇게 해서 장조림까지였나? 어쨌든 진짜 좀 점심을 되게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었는데 외부인도 같이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다른 학교 사람들도 새롭게 볼 수 있었고 또 저희 군이 그 접경 지역에 있어가지고 군수라고 하죠. 군인분들도 오셨거든요. 그 졸업한 저희 선배님도 수능을 한 번 더 응시하러 오셨는지 선배님도 볼 수 있었. 볼 게 많았던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 예열을 제가 전날에 9월은 봤는데 6월을 안 봐가지고 6월을 이렇게 답만 체크해놓고 이거를 갖고 봤는데 여러분은 듣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얼마나 푸시나요? 저는 거의 최대 10문제 정도를 듣기를 들으면서 푸는데 듣기를 들으면서 푸는 문제들을 쫙 스캔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미리 보면 좀 스피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보는 것들부터 봤어요. 듣기 평가 방송은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표지를 넘겨 하는 이런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준비를 딱 했다가 샤샥 넘어가서 바로 그냥 도표? 그 표딱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쭉 빨리 풀고 1번이 나오기 전에 진짜 가능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듣기 또 레전드. 원래 듣기 평가 방송이 그런 묘미가 있어요. 듣기 하다가 모든 수험생들 시험지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약간 답을 체크해도 되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보통은 답이 나오면 바로 넘기니까. 근데 마지막 남자가 한 말을 듣고 뭐 여자가 할 말은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한 2문제 정도를 수험생분들이 문제가 끝났는데 안 넘기더라고요. 저도 못 넘겼어요. 혹시 듣기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리고 이제 독해를 푸는데 진짜 또 신기한 경험. 그 20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거 문제는 선지가 한글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글이 엄청 길어가지고 얘가 완전 삐쩍 마르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진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긴 선지 처음 봤어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압축시켜가지고 애가 글꼴이 다른 글꼴과 다르게 완전 얇아요. 얘가. 진짜 너무 웃기고 이 문제 조금 저는 헤맸습니다. 20번 문제. 그리고 나머지도 그냥 쭉쭉 푸는데 영어는 되게 그냥 9월 모의고사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9월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선지 헷갈리는 거 많고 매력적 오답이라고 하죠. 매력적 오답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선지 2개가 헷갈리는 문제가 정말 많았고요. 그렇게 영어를 풀고 나면 이제 4교시가 되는데요. 4교시는 한국사랑 탐구를 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영어 끝나고 4교시 있는 그 사이에 한국사와 탐구를 모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얘는 이제 한지고요. 얘는 이제 사회문화인데 이건 이제 제가 평소에 단권화를 해놓은 거고 인덱스 붙여놓은 것들 해서 쉬는 시간에 탐구를 저는 봤습니다. 근데 한국사들 조금 놀라웠던 거 아무도 거의 대부분은 앉았던 것 같아요. 약간 풀다 보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엎드리곤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제 시험지를 풀면서 뭔가 보이는 애들의 실루엣은 다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렇게 한국사는 좀 꿀 휴식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탐구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N수생한테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일단 현역이기 때문에 되게 인풋이 정말 많았고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서 정리가 정말 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정리가 안 된 채로 수능을 본 건가 봐요. 저는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계속 걸리는 느낌? 뭔가 N수생은 좀 단단함이 있어서 좀 잘 풀 수 있을 것 같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탐구도 치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2외국어가 남았죠. 뭐 제2외국어는 전 중국어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교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는 내신 정말 말아먹고 등급 저 나락이고 등수 나락, 점수 나락이지만 수능 중국어만큼은 그렇게 재미가 있을지 몰랐어요. 정말 중국어 푸는 내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남아가지고 그림 막 색칠하고 컴퓨터로 색칠하고 그랬어요. 1번 문제가 용, 배 탄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막 말풍선 그려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좋아
빨리 집 가고 싶다 뭐 이런 거 말풍선에 적어놓고 그냥 용 색칠하고 사람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엔 또 막 내 손 잡아 고마워 뭐 이런 거 적고 그런 식으로 중국어 땐 집 가는 생각으로만 내내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중국어 종이 울리면 애들 다 막 환호를 질러요. 막 울컥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 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수능 전에 많은 여자애들이 고민했던 수능 날 생리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대로면은 수능 주가 그 위험한 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능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게 생리를 한 그 기간에도 생리통이 오지만 생리를 하기 전에도 생리통이 생기고 2주 전인가? 에도 배란통이 있는데 배란통도 오고 하는 그 예정된 주 전부터도 배가 너무 아파서 생리통 약을 들고 다니고 친구들끼리랑도 약을 먹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애들 많이 정말 고민이 많았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약을 한 번도 복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괜히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도 부작용이 생길까봐 아예 그냥 약은 안 먹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수능 당일까지도 저는 하지 않았고 수능 다 다음 날인 지금 오늘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 좀 아픈데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 이런 고민 정말 많거든요. 수능 직전에. 네,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저는 수능 후기를 다 털어보았습니다. 궁금한 분들을 계실까봐 향후 저의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능이 끝났지만 입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수시나 정시에 조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아직 입시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가능한 만큼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요. 수능에 대해서 미래에 제가 또 혹시 수능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또 제가 어떤 목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능이 정말 피폐해질 때도 있었지만 좀 흥미로울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제가 또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해볼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한 부모님 손을 벌리지 않고 제가 번 돈 하에 그리고 또 어떻게 생기는 돈에서 조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가서 약간 만약에 대학교 등록금이나 기숙사비 이런 거 어차피 부모님이 도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테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공부까지 막 부모님 손을 벌리면 이거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공부를 해볼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제 유튜브 시청자층을 보면은 저보다 동생인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해서 또 같이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 그냥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내년에 또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맛봐가지고 또 뭐 공부를 그만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뭔가 그런 저의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제가 지금 모든 걸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정말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조금 이렇게 나와도 이해해주시고 점점 좀 보완된 그런 영상과 보완된 외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안녕. 수험생 모두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다음 수능을 보는 분들 여러분 화이팅! 어쩌면 우리 같이 볼지도 모른다.